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좀 재를 뿌리면서 계속해서 약보합으로 아쉽게 거래를 마쳤었죠. 코스피와는 달리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잠깐 멈춰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계속해서 이제 5,000피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이번 주 증시 전략 어떻게 짜봐야 할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지난주 증시 리뷰를 해보자면 코스피는 거의 뭐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네. 더할 나위가 없었던 시장이었죠. 이제 뭐 거의 150포인트 정도까지만 이제 5,000피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한번 리뷰 싹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역대 지금 11일 거래일 연속 상승은 역대 3위에 해당되는 기록인데 3위요. 네. 이것이 뭐 깨질지 안 깨질지 모르겠지만 깨질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네. 보겠습니다. 뭐 지난주 코스피가 정말 크게 또 상승을 했는데요. 무려 한 주간 5.5%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뭐 0.7% 상승했는데 코스피가 이제 올해 한 번도 쉬지 않고 상승한 것이고 지난주에도 글로벌 상승률 1위를 기록을 네. 했습니다. 뭐 환율, 국제, 유가, 금리 모두 조금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국내 증시에는 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주요 이벤트와 섹터별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뭐 CS 2026 이후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강세가 지속되면서 로봇 관련주, 뭐 현대그룹, 현대차 그룹주, 뭐 밸류체인에 속한 종목들 역시 뭐 강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원전 계약을 좀 체결했는데요. 네. 이에 현대건설과 두산 에너비티 등 원자력 관련 대형주의 어떤 상승이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또 올해 매출에 대한 전망과 설비 투자 전망을 확대 제시했는데요. 이에 시장은 AI 반도체의 수요가 좀 아직도 견고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좀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금통위가 이제 만장일치로 금리를 이제 동결했는데요. 의결문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서 당분간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없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동결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그룹이 이제 테크와 라이프분을 신사업으로 하는 인적 분할을 결정했는데 이에 하나그룹주 전반적으로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났었고요. 또 포스토그룹이 일본 야스카와 전기와 협력해 전기차 부품 공장에 로봇을 전격 도입한다는 소식에 그룹주 전반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실적 발표는 지난주 금요일 대한항공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바탕으로 금요일에 크게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테오젠이 금요일 오전까지는 상당히 약세가 지속되었는데 장중반 전태현 대표이사가 피하 주사 제형 관련한 신규 계약이 막바지 조율 단계고 빠르면 이번 주에도 발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급등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2% 상승 마감했는데 네. 이에 바이오테크 전반적인 반등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업종별을 보시면 지난 한 주간 코스피 전 업종이 상승하는 보기 드문 현상이 나왔는데요. 네. 특히 이 중에서도 10% 이상 상승한 업종이 17.1% 상승한 건설업, 또 14.1% 상승한 철강 금속업, 또 10.1% 상승한 증권업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풍부한 자금이 지금 유입되고 있어서 기존 주도 업종인 뭐 전기 전자라든지 뭐 운수 장비 업종도 상승하고 또 소외 업종이었던 뭐 건설이라든지 철강 급속 같은 것도 과거 대비 매수 자금이 엄청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지난주 업종 등락의 특징이었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 상승의 폭이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 훨씬 더 넓어졌다는 점이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살짝 좀 불안한 점은요. 이 외인이 다시 한번 좀 완전히 지난주에는 매도로 돌아섰더라고요. 특히나 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또 오랜만에 반도체 투톱이 둘 다 동시에 외인 순매도 상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뭐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전에 상당히 많은 주식을 편입한 상태고 특히 반도체 종목들의 편입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외국인 안에서도 좀 손바뀜이 좀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순매도 관점이기 때문에 네. 매수도 있지만 매도가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좋고 네.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인지 아니면 개인들에도 매수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사실 단기적으로 좀 조정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 외국인 매수 순매도만 보시면 안 되는 시장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지난주에 순매도를 했는데 코스피가 7,500억 순매도, 코스닥 3,300억 순매도로 5주 연속으로 코스닥에서는 순매도가 났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사실 전기전자는 크게 매도하고 다른 업종에서는 오늘 오히려 매수가 고르게 좀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는데 또 코스닥은 로봇주를 다시 한 주 만에 순매수 전환하고 반도체 소부장에서 순매수 종목이 많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종으로 본다면 순매수 업종이 좀 다양한데요. 코스피에서 이제 화학이라든지 의약품, 철강, 기계, 유통, 건설, 통신, 지주, 증권업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5거리 내내 한 주 연속 계속 순매수를 했던 업종은 유통, 건설업이었습니다. 종목으로 접근해 본다면 코스피에서는 하나오션, 두산에너비티, HD, 현대중공업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는데 조선과 방산 종목들은 2주 연속 순매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름 모르는데 세 종목 모두 한 1조 원 초반대의 그런 수준으로 고르게 매도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순매수 종목 상위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심텍, 로보스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는 일관된 방향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파마 리서치, BHI, D&D 파버텍이 있었는데요. 파마 리서치가 이제 2주 연속 순매도 1위 종목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 또 BHI와 D&D 파버텍은 사실 2주 전에는 순매수 상위 종목이었는데 그쵸. 이것이 또 순매도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반전되는 현상이 좀 코스닥에서는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지난주 순매도했던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는지가 외국인 수급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들 수급에 뭔가 일관성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특히나 로봇이 뭐 순매도로 갔다가 순매수로 갔다가 이게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최근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드디어 5,000포인트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증권업종이 또 상당히 이 각광을 받고 있죠. 보니까 제가 코스피 지난주에 거래 대금이 하루 사이에 27조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뭐 10조 원 넘어가면은 좀 많이 거래됐다. 이 정도지 않습니까? 정말 어마어마만큼 이 거래 수수료를 좀 챙겨갈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최근에 보지 못했던 숫자를 지난주 금요일에 봤는데요. 네.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이게 비포 마켓, 애프터 마켓 뭐 정규 시장 다 합쳐가지고 60조 1,000억 원이 하루에 60조. 거래가 됐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거의 부진할 때에 거의 한 5배 이상 정도 그쵸. 수준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보여서 이렇게 이제 브로커리지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입이 엄청나게 급증이 될 거기 때문에 증권업에 대한 아직 리포트가 아직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있는데 사실 올해 지금 10일 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코스피가 무려 지금 14.9%가 상승했고 코스닥도 3.1% 상승으로 해서 사실 유독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지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9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조금 이제 소강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지금 최근에 92조 6천억 원이 이제 최종 스코어인데 이래서 다시 최고 기록을 또 깨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중은행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 연일 나오면서 지수와 연동하면서 지금 고객 예탁금도 증가하는 추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들의 핵심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지금 올해 평균으로는 50조고 지난 금요일은 무려 60조 원을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 해외 투자금을 국내로 유치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꾸준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상장 심사와 상장 폐지 기준에 대한 재설계를 하고 또 연기금과 또 기관 투자자들이 좀 참여시킬 요인들을 좀 많이 지금 재고 중에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제 실적이 아직은 4분기 실적에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이 4분기에도 사실 거래대금 증가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컨센서스보다는 뭐 한 10% 이상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올해 특히 더
거래대금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최소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역시도 실적 조정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업종 투자 전략은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상위 대형 5개사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 투자 전략, 보유 전략 이게 필요하고 그렇지만 또 이제 증시 화랑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해외 관련 부분의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저평가받았던 종목들이 중소형 증권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형 증권사들이 브로커리지 수익을 바탕으로 실적 레벨업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전후로 발표 전후로 분명 한 차례 주가는 레벨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분기별 성장률이 높았던 중소형 증권사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위 빅5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되 이 저평가된 중소형 증권사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이걸 좀 종합을 해봤을 때 부장님께서 보시는 이 증권업 좀 관심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증권업에서 이제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대장주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인데 네.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15.3%를 상승함에 따라서 신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형주에서는 일단 키움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아 보이고 중소형 증권사에서는 DB증권, 유니타증권 그리고 이건 다크호스긴 하지만 네. SK증권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증권사인 관계로 지난 3분기 기준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11.14%였습니다. 그래서 1위 업체인데요. 이에 지금 거래대금 증가와 코스닥 활성화 정책 관련 최대 수혜 증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한 7.4배로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신규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삼성증권은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10%인데요. 3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유율이 회복되는 추세로 향후 점유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종목인데요.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12거래일 연속 순매수 중이며 밸류에이션 수준도 PER 6.7배로 부담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이제 한국금융주주인데요. 많은 증권사 중에들이 한국금융지주를 관심 종목으로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브로커리지 점유율은 사실 8.13%로 6위로 조금 상대적으로는 점유율이 낮은 편이지만 IB 관련 경쟁력이 높고 또 정부에서 이번에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게만 허용한 IMA 상품에서 1조 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익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 증권사에서는 커버하는 증권사가 없어서 사실 예상 실적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임의적으로 제가 자의적으로 작년 분기별 실적을 바탕으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관심이 이제 DB증권인데요.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순이익 편차가 상당히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실적을 보였는데 4분기 실적이 지난 3분기와 동일하다는 아주 보수적인 가정하에서도 PER이 4.1배로 저평가 매력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유진투자증권인데 이제 제가 이제 알기로는 브로커리지 수익이 점증하고 있다고 좀 알려지고 있고 네. 작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4.6배, 그리고 PBR도 0.8배로 PBR 기준으로는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SK증권인데요. 지난해 분기 실적이 1분기가 최저점에서 2분기 그리고 3분기가 최고로 분기별로 본다면 실적이 점증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수준은 높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을 좀 확인한 이후에 좀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다크호스 정도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 쪽 관심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이랑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다보스 포럼도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정별로 보시면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수출이 이제 21일 날 발표가 되는데 지난 10일까지의 수출 호조로 인해서 당시 이제 주가 상승이 있었던 반도체, 2차 전지, 화장품, 의료기기 정도는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1일 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이 있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행동에 글로벌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해야 될 것이고 네. 22일에는 뭐 미국의 수정된 3분기 GDP, 11월 PC 물가지수 발표되는데 최근 매크로 지표가 뭐 큰 영향이 없는 관계로 트렌드가 유지된다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망은 코스피가 이제 14일 연속으로 상승에 도전하는데 사실 과거 흐름을 보면 연속 상승이 나온 직후에 1개월 후에는 상승이 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가 그렇지만 6개월 뒤에는 큰 조정이 나온 경우가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2분기 후반부, 그러니까 한 5, 6월이 되겠죠. 지수가 오히려 지금보다는 훨씬 낮은 상태에 있을 가능성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제 성장성 바탕 업종에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금요일에도 보시면 로봇이 장 초반에는 좋다가 매도 후 바이오로 매수하는 모습이 또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다면 순환매가 빠르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고 고점 추격 매수는 자제가 필요하고 실적 호전 신규 종목은 좀 관심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자세한 증시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